안녕하세요. 워드 프로세서 1급 실기 2010 버전입니다. 자, 2010 버전 강의를 진행하게 될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적 인사드리면서 자,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자, 워드 프로세서 1급 실기. 자, 그런데 이 1급 실기 1급이라는 버전 급수가 없어졌죠.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워드 프로세서 실기입니다. 자, 예전에는 1, 2, 3급이 있었는데 이 급수 2급, 3급이 없어지면서 1급으로 통합, 단일 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급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려고 1급이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아무튼 워드 프로세서 1급 실기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한방 합격. 우리는 한 방에 끝내야 되겠죠. 네이버에서도 한방 합격 검색하시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방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야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어렵겠죠. 아무튼 자신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신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의 한방 합격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She follow me. 자, 간혹 제가 she follow me 그러면 헐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follow me, follow me. 어디로? 나를 따라와라. 어디로? 조용히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와라. 어디로? 한방 합격을 위한 한방 합격 전략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따라오라는 겁니다. 저 옥상으로 따라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쉽 팔로우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네요. 자, 지금부터 그 강의에 대한 합격 전략. 자, 합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실기 워드 프로세서 1기 학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타자 속도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봐요. 자, 그 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자, 뭐부터? 여러분의 필기 합격을 먼저 축하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짝짝짝짝짝짝. 여러분의 필기 합격을 축하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실기 학습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기 학습 기간 그렇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하루 이틀 만에 끝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자, 또는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 타자 속도입니다. 타자 속도. 타자 속도가 한 800, 1000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한 2, 3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자 속도가 100, 200, 한 100 미만 나오면 거의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왜? 타자 속도가 낮아서는 느리고서는 절대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런 경우 타자 속도가 100 이하다, 200 이하다 이런 경우는 타자 속도를 최소한 300에서 400 가까이 올리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타자 속도가 안 나오면 절대 어려운 자격증이 이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타자 속도만 잘 나온다면 하루 이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최소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우리가 나 워드 프로세서 필기 합격했어. 실기 준비해야지.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자, 오늘 날짜부터 5일 후 날짜에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물론 상시검정이죠. 상시검정. 정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번밖에 없지만 상시는 지역에 따라서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날이 5일 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일 정도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접수해놓고도 띵가띵가 놀다가 하루 이틀 준비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타자 속도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300에서 400 정도가 나옵니다. 600, 700, 800 이 정도면 한 일주일이면 거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간혹 예전에 한 250 정도의 타자 속도로 합격하신 분을 봤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타자 속도가 한 25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단축키 같은 것들을 잘 암기하시고 또 잘 익숙해져야 되겠죠. 암기하기보다는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해져야 돼요. 자, 또 편집 기능들 노하우가 있습니다. 편집 기능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잘 익혀두셔야 되겠죠.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내용들. 이런 실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간, 타자 속도 이런 거 충분히 잘 숙지를 하시고 자기가 어느 정도 걸리겠는지 그런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자, 상공에서 예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워드 프로세서 1급 실기가 2008년에 기존 체제에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2009년에 또 2010년 6월에 최종 변경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상공회에 있어서 예시 문제를 통해서 각 기능, 총 16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 16개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각 단계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기능들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 3회분, 모의고사 3회분을 통해서 이 각 기능들을 충분히 익혔는지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 한방 합격을 위해 이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가 마무리되면 무엇을 하느냐? 여기 중간에 빠졌네요? 여기 순서가 잘못됐나요? 그럴 리가. 자, 뭔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잠시 후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아까 여러분들이 나는 한 타자 속도가 25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좀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당황하죠.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당황하면은 막 되던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 마지막에 별도로 하나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실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른 강의들 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그런 실수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한 번도 보러 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번 경험사 한번 봐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돈 얼마씩 날아가는 거잖아요. 차비도 날아가고. 그래서 시험장에 적응하기, 시험장 입실에서부터 퇴실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잘 익혀두시면 물론 앞에 내용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선행이 잘 되시면 이 두 부분에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하나의 히든 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히든 카드. 자, 2018년 신유형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서 2010년 6월 최종 변경된 이후에 특별히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상공회에 있어서 B형 타입과 C형 타입의 문제를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타입을 A형이라고 보고 B형 타입, C형 타입들의 문제들 세 가지를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골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상공회의에서 주는 걸 내가 그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A, B, C 어떤 게 걸릴지 모르겠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자, 그러면 많이 달라지나요? 자, 우리는 기존 A형 타입의 문제를 충분히 연습하시면 그 A형 타입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기능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A형이 가장 중요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만 변형해서 B형과 C형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렇게 기본 A, B, C 타입들을 모두 정리하고 최종 점검 모의고사. 자, A, B, C 타입별로 각각 5회씩 총 15회의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채점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무리 꼭 잘 하셔서 한 방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출제 기준과 응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기준은 주관식 한 문제고 전체 분량은 800에서 850자, 영문자는 전체 분량의 10에서 15% 정도, 점수는 8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이죠. 자, 그리고 2017년까지만 해도 2007, 2010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만 2018년부터는
only 무조건 2010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험은 정기시험은 1년에 2번 있습니다. 자, 거의 날짜를 잡기가 어려워요. 시험 일정이 너무 텀이 길어서. 그래서 주로 이제 상시시험을 많이 보는데 상시시험은 지역별로 일정이 다릅니다. 대이.패스원.co.kr 들어가셔서 상시시험 원서 접수를 통해서 개별 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지역별 일정이 틀리다고 그랬죠. 뭐 서울, 부산 이런 데는 시험이 좀 자주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소도시로 갈수록 시험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로 주로 이제 광역도시, 큰 도시들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상시시험의 시험장 확인해서 각 지역별 시험장 일정, 시험 날짜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서 접수는 여기서 하실 수 있는데 시험 접수는 반드시 5일 전, 최소 5일 전입니다. 저 내일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5일 전에 미리 접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5일 전이지만 시험장이 미리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미리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접수를 해두시고 한 2주 전 정도에 2주 전에 미리 접수를 해두시고 2주 정도 디데이를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자 속도가 워낙 빠르다라고 하면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디데이를 잡고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마감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희망은 한방 합격입니다. 한방 합격. 자, 그러면 한방에 합격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자, 꾸준한 타자 연습. 아까 타자 속도가 600 이상, 700, 800 나오는 분들은 7,000이 아니라 700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거의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00 미만, 100 미만 도저히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어렵습니다. 최소 이런 분들은 한 달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꾸준한 타자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자 속도가 나와야 뭐 기능을 익히든가 말든가 합니다. 그래서 타자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한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연습하시면 한 3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타자 연습이 선행이 돼야 되고 자신감, 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아무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긴장감을 최소화해야 돼요. 자, 막 떨리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나오냐고요. 긴장감을 줄여야 돼요. 긴장감. 긴장감 없어져라. 그런다고 긴장감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이 긴장감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 번지점프라도 한번 해볼까요? 긴장감 없애려고?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he follow me. 어떻게? 옥상으로? No. 자, 여러분의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위해 긴장감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긴장감을 해소하게 She follow me. 따라와 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긴장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험 시작 전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시험 시작 전입니다. 시험 시작 전. 자, 시험 시작할 때 들어가서 키보드가 잘 되는지 화면이 잘 켜지는지 이런 거를 연습 확인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뭐 5분 정도, 많게는 10분 정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미리 환경 설정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한글을 띄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환경 설정을 하라는 소리냐? 자, 여기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쪽윤곽이, 자, 쪽윤곽을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윗부분이 머리글 부분입니다. 머리글 부분. 자, 맨 아래쪽에는 자, 꼬리말 부분이 보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머릿말, 꼬리말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작성한 머릿말, 꼬릿말이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화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위에 머릿말, 꼬릿말 입력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머릿말을 쳤는데 오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쪽 윤곽을 설정해 놓으면 이 위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또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 여기 차가 있었죠, 차가 있었는데 이 차들이 안 보인다면 우리가 나중에 이 차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가서 막 시험 시작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미리 하려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미리 해두라는 겁니다. 또 그림 한번 봐볼까요? 자, 그림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불러오게 됩니다. 그림을. 자,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우리가 C 드라이브 밑에
C 드라이브 밑에 WP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체크가 풀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그림 넣었는데 그림이 왜 안 나오지? 왜 이래?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썸 타는 게 아니라 긴장 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시간에 우리의 긴장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 쪽윤값, 가로, 세로, 그림,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해 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게 보기 메뉴에서 쪽윤값, 가로, 세로, 그림 이런 것들은 미리 체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 전에 하는 겁니다. 시험 전에 하면 시험 시작할 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작 전에 미리 체크를 해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7을 이용한 용지여백. 자, 우리가 용지여백 상하 좌우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 시작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왜요? 이건 미리 하면 안 돼요? 미리 하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시작하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물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는 괜찮겠죠. 그런데 이거는 시험 시작과 동시에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용지여백, F7을 이용한 용지여백. 자, 미리 연습 전에, 시작 전에 연습을 가능하지만 시험 시작과 동시에 설정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입력할 때 문단 처음 두 칸 띄어쓰기를 합니다. 들여쓰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앞에 두 칸이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여기는 문단 첫 글자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두 번 밉니다. 이렇게 되면 5점 감점이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하는데 여기 눈금자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가로 눈금자 있었어요. 그래서 눈금자를 체크해 두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들여쓰기를 하려면 컨트롤 F6을 10번 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번 줬지? 까먹었어. 긴장 타다 보니까 까먹었어. 그럼 몇 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몰라요. 그러면 다시 또 찌만큼 남겨놓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만약에 컨트롤 F6을 줘야 되는데 뭐를 들고 컨트롤 7을 줘버렸어요. 컨트롤 F7. 왼쪽으로 나오네요. 왼쪽으로. 이것도 몰라요. 또 이거 왜 이러죠? 또 컨트롤 F6을 줘야 되는데 컨트롤 F5를 줬어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이 위에 게 움직여야 되는데 밑에 게 움직이고 있어요. 긴장하다 보니까 막 키보드를 잘못 눌러요. 그래서 자, 이럴 때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자, 컨트롤 F6을 몇 번 눌렀는지도 잘 모르겠을 때 컨트롤 1번, 컨트롤 F7을 잘못 눌렀을 때도 컨트롤 1번, 컨트롤 F5를 잘못 눌렀을 때도 컨트롤 1번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10번 눌러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Alt-T를 눌러서 여기서 들여쓰기 10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걸 하려고 우리가 컨트롤 F6을 10번 누르려고 그러니 하나, 둘, 셋 세다가 순간 까먹어 버리면 안 되죠. 컨트롤 F1번으로 자, 이렇게 컨트롤 1로 해제를 한 다음에 Alt-T를 이용해서 들여쓰기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10이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컨트롤 F6번을 눌러서 10번을 눌러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컨트롤 1번, 자, 위에 거 올라가죠. 그런데 컨트롤 F5를 누르면 밑에 게 내려와요. 밑에 게. 컨트롤 F7을 누르면 여기 기준인데 왼쪽으로 가요. 이런 거 전부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는 컨트롤 1로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 또 아까 우리가 두 칸 띄우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감점 처리된다는 거. 자, 아무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컨트롤 1로 되살리기 한 다음에 Alt-T를 이용을 해서 기본에 보면 들여쓰기 1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컨트롤 F6번 10번 누르면 얼마나 긴장 타요. 몇 번 셌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른쪽 끝 띄어쓰기가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 자,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서 오른쪽 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자, 이렇게 해서 시험지하고 내가 친 내용하고 이렇게 오른쪽 끝이 제점, 기, 서, 이 뭐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다보았다. 여기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지를 작성하다 보면 오른쪽 끝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근데 여기는 틀린 경우입니다. 여기는 맞는 경우고. 오른쪽 끝이 똑같은데 오른쪽 끝에서 띄어쓰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할 때 우리 애정남 같은 거 예전에 개콘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애매할 때 정해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국어 실력을 믿어본다. 개코 같은 소리. 주제 파악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국어 실력이 있어. 물론 국어 실력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애매해요. 자, 본문 중에 그런 단어가 있는지 컨트롤 F로 찾아봅니다. 그런 단어가. 자, 내다. 이렇게 내다라는 단어가 있는지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다 이렇게 찾아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데 있는지 없대요. 하나밖에 없대요. 아, 두 군데 있었으면 띄어쓰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없어. 그래서 두 번째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면 그냥 띄어라. 그럼 맞냐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자, 이거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자, 모르겠다면 근데 띄어라. 그런데 이때 자, 여기도 한번 띄워볼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띄어졌는지 안 띄어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띄어졌는지 안 띄어졌는지. 컨트롤 G, 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띄어쓰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단축키로 컨트롤 G, C입니다. C. 그러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보이죠? 이렇게 띄어쓰기. 가운데, 다음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 띄어쓰기가. 여기는 띄어쓰기 돼 있죠?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모르면 아까 띄라고 그랬어요. 모르면. 자,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를 띄었어요. 띄었더니 밑줄이 가네요. 빨간 밑줄이 생기죠? 자, 컨트롤 G, C로 다시 없애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밑줄이 생겨요. 아, 이러면 띄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 밑줄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구에 가면 맞춤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맞춤법 도우미 동작. 이걸 풀어볼게요. 그러면 밑줄이 안 생겨요. 밑줄이 안 생기면 오,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도구에 맞춤법 도우미 동작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띄어쓰기를 했을 때 밑줄이 간다. 그러면 이거는 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다시 띄어쓰기를 지웠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다 보았다. 모르면 띄우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띄우라. 근데 이때 맞춤법 도우미를 설정하여 빨간 밑줄이 생긴다면 다시 띄지 말고 다시 붙여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띄었더니 이렇게 빨간 밑줄이 생깁니다. 맞춤법 도우미를 동작한 후에 그래서 띄어쓰기 한 경우가 틀린 경우랍니다. 자, 그래서 모르겠다면 띄어쓰기를 해라. 그런데 띄어쓰기를 했는데 빨간 밑줄이 나오면 물론 맞춤법 도우미 도구 메뉴에 맞춤법 도우미 동작을 시켜놓고 빨간 밑줄이 나온다면 띄지 말아라. 자, 그래서 3번 형태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춤법 띄어쓰기, 오른쪽 끝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면 좀 더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합격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모아 궁금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의가 뒤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합격 전략을 세워드렸고,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각 기능들, 16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본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